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은 미얀마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추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반드시 미얀마 재선거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국가관리위원회는 국가관리위원회 5대 로드맵에 따라 재선거와 국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의 테러 공격 19,444건을 당하고 국가재산 손실 및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미얀마 헌법 419조에 의거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전투표를 위한 인구조사도 유권자 목록의 중요성에 대해 2번이나 강조를 하며 강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게 되면 헌법에 따라 미얀마 재선거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재선거도 안전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을 포함한 미얀마 전역의 70%까지 선거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198개 타운십은 안정되었으며 65개 타운십이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전역에는 330개 타운십이 있어 67개 타운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같은 인물이지만 절차상으로는 총사령관이 국가관리위원회에 미얀마 안정화가 되었다는 보고를 국방안보회의에 해야 하며 이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2023년 8월 미얀마 재선거를 실시하지만 항상 국가안보 상황에 달려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같은 발언을 볼 때 언제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할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원한다면 계속 연장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통합정부 대통령 대행 대변인은 이번 연장으로 국가관리위원회는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직까지 미얀마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영국과 캐나다 정부는 항공연료 수입업체에 제재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미얀마 공군 항공연료 공급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캐나다 정부의 항공연료 거래 전면 금지 명령을 한 것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도 따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미국, 영국, 호주에서도 항공연료 거래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며 언급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정부에서도 미얀마 석유가스공사 제재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얀마 석유가스공사 간부 2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26일 마괴 지역 빠꼬쿠 타운십에 있는 미얀마 에퍼트 봉제 공장 미얀마 관리자와 중국인 여성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얀마 관리자는 납치된 이후 전화로 10억 닷을 몸값으로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석방될 것이라는 소문만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봉제 산업 종사자는 저항단체를 언급하며 보미혁명이 납치혁명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였으나 어떤 단체에서 납치를 했는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37개 타운십의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안보, 법치주의, 공동체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민영 행정기관들을 사법행정권을 지역사령관 6명에게 위임하였다고 합니다. 꺼인주, 꺼야주, 문주, 친주, 사가인지역, 마괴지역, 탄인따리지역, 바고지역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정리 작업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은 사가인 지역으로 11개를 기록하였습니다. 친주 9개 타운십 중 7개, 꺼야주 타운십 7개 타운십 중 4개가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행정 권한에 대해 보안 조치, 사회적 문제, 무역 문제, 교통 문제를 언급하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사법 권한은 앞으로 군사 재판으로 대체를 하면서 현재 22개 공판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2월 4일에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계엄령 선포된 사가인 지역, 마괴 지역, 친주 타운십에서 오후 6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5인 이상 군중 모임 금지, 연설, 시위, 폭동이 금지되며 위반 시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합니다. 태국 국영에너지회사 PTTEP는 가스 전력 사업을 위한 미얀마 연안 M3 광구 탐사 사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M3 광구로 알려진 아웅신가 해상 가스전을 탐사하여 100메가와트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370km의 해상가스 파이프라인과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서방 국가들에 잇따른 미얀마 가스전 사업 철수 발표가 있었지만 이 업체에서는 미얀마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가스의 최대 50%와 태국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가스의 약 20%를 미얀마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운영하는 가스전 사업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M3 광구 탐사 외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M3 광구 탐사 사업 지분 구성은 태국 PTTEP 인터내셔널 80%, 일본 석유회사 미슈 오일 엑스플로레이션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 미얀마 브릴리언스 오토는 양곤 지역 아웅민글라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네피도 최초 전기차 충전소 건설이 완료하였다고 하며 앞으로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일대에 충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기차산업발전운영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를 발표하여 참여할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기차산업발전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이 업체는 BYD 전기차 모델 E2를 개인용 20대와 영업용 20대로 수입하여 네피도와 양곤 국제공항에서 영업용 택시를 시범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 가격은 약 5천만 자스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무역부는 2023년 2월 11일부터 국경 무역 수출 시 온라인 사전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산 콩, 옥수수, 참깨, 땅콩 등 모든 수출품을 국경 무역을 통해 수출을 할 경우 해당됩니다. 국경 무역 운송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선 먼저 미얀마 상무부 트레이드넷 2.0 시스템의 국경 무역 수출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의 수출 차량 정보를 작성하여 수출 국경 무역 운송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세, 미야와디, 친세호 국경무역 게이트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실질적인 운송허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023년 2월 4일 양곤 팬퍼시픽 호텔에서 트레저 오브 응나빨리 디벨롭먼트는 러시아 미얀마 친선협회와 라카인주 관광 및 커피 산업 활성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식에 러시아 미얀마 친선협회 부회장과 러시아 경제학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체결을 통해 응나빨리 해변 주택 사업 시행 및 양국 관광 활성화 협력, 미얀마 러시아 항공편 활성화 방안, 커피 재배 및 수출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2022-23년 회계연도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외국인 투자 사업 70개를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23년 회계연도 10개월 내에 외국인 신규 투자 사업과 확장 사업에서 14억 7,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농업, 광업, 제조, 전력, 호텔 및 관광, 부동산 및 서비스 업체입니다.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15개 기업 11억 5,700만 달러, 홍콩 12개 기업 1억 6,500만 달러, 중국 36개 기업 1억 555만 달러 투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2월 7일 오전 10시 23분경 양곤 지역 마양곤 타운십에 위치한 미얀마 통신사 MPT 지점 화재로 인해 통신 및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고 MPT 전화까지 불통되었다가 일부 재개되었으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터넷이 느려지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미얀마 소방청은 오전 10시 23분에 화재 진압을 시작하여 10시 45분경 진화를 하였으며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CB은행도 MPT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은행, 디지털 뱅킹 서비스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금융 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양곤 증권거래소 YSX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주식거래는 75,810주 거래되면서 3억 1,099만 잣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연간 거래량을 보면 2022년 74억 2,400만 잣 166만 7,434주, 2021년 46억 3천만 잣 88만 7,969주, 2020년 126억 잣 187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는 주문 수량 만주 또는 거래가 3천만 잣 이상의 대량 매매 블록 트레이딩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SNS 플랫폼을 통해 상장사 인터뷰 투자 상황 및 시장 전문가 토론도 진행하며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6일 양곤 흘라잉 타운십에 미얀마 최초로 개관한 원자력 기술 홍보관 개관식에서 미얀마 러시아는 14개 부문에 대한 원자력 에너지 적용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움 흘라잉 위원장과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로스아톰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원자력기술홍보관에서는 농업, 의료, 전력, 사회경제 발전 등에 평화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력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원장은 미얀마 원자력기술홍보관을 통해 농업, 의료, 산업, 환경 부문에서 활용하기 위해 양국 전문가들이 만나 원자력 안전을 검토하고 국제원자력기구 19개 의무 이행 조항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24년 회계연도에서는 원자력기술정보센터에서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7일 국가관리위원회 이민인구부 장관은 사전투표 인구조사가 미얀마 전역 86.7%가 수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2023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 수집이 되었다고 하며 라카인주는 99% 완료가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가인 지역, 마구 지역, 뻐야주, 뻐인주, 친주는 교전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4년 인구조사에선 미얀마 전역 가구수는 1100만 가구였으나 이번 조사 가구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